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이전의 세 차례 정상회담과는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위원 두 분과 함께 운명의 한 주를 맞은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15번째. 예. 네. 근데 정상회담을 곧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통화를 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례적이죠. 사실은 뭐 직접 만날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한 게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이 북한의 태도들이 상당히 좀 뭐 기존에 한 달 동안에 보였던 것과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김계관 제1부상이 북핵 폐기 비핵화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미국의 방식에 대해서 반발을 표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성건 원평등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파국이 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적시자 대변인의 또 민감한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난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좀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지지난해 매우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잘 짚어보고 감을 익힐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니까 아마 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북한의 태도가 이제 뭐 갑자기 막 돌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질문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답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돌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인 제공을 상당 부분 미국이 한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나 또는 전반적인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계속 지금 미국이 넓혀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볼튼 지금 이제 안보 보좌관이 예를 들면 이제 PVID, 그러니까 CVID가 아닌 영원한 또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를 지금 한꺼번에 다 처리해야 된다랄지 또는 과거 핵에 해당하는 북한의 핵폭탄을 전부 미국 테네시주로 옮겨야 된다랄지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이번 북미 회담에서 논의가 되거나 또는 합의는 그 내용들은 아마 이후에 북미 간의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의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강하게 북측에 대해서 허들을 계속 높여온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브레이크를 지금쯤 걸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끌려간다. 여기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북한 쪽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튼에 대해서는 김계관 내무성 제1부상이 저격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측에 대해서는 리성관 위원장이 직접 아주 세게 우리를 또 아주 우리 쪽에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좀 호흡 조절을 해가면서 남북 또 북미 특히 북미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지금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돌변에 대해서 약간 시진핑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배후론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중국 문제를 쭉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황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앞서 이제 김영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계관 제1부상이 이 볼턴 발언을 비롯해서 미국식 해법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을 보이게 되고 그런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죠. 다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예. 했을 때 시진핑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북한의 이 안보적 고려에 대해서 좀 좀 판단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단히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하기 그 전날 했는 게 뭐냐면은 리비아식 해법은 안 하겠다. 리비아식 해법 아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그 체제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건 만약에 비핵화를 이루게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오랫동안 북한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쪽 체제 보장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줘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시진핑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야기한 게, 자, 시진핑 봐라. 지금 당신 이야기가 내가 받아서 일단 이걸 내가 했으니 당신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뒤로 물러나서 비핵화의 의지를 흐트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을 끌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도 역할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게 배후론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더 테러를 막아서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신도 시진핑도 역할을 하라 라는 차원의 이야기 아닌가, 나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계속 중국과 미국이 이게 한반도 문제를 두고 계속 어떤 미묘한 신경전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또 이 북한 비핵화의 변수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계속 중국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 세게 많이 만졌습니다. 예. 환율 조작국 문제, 그리고 나서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처럼 용납하지 않는 문제인데 어느 대통령도 대만 문제를 건드린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대만이 왜 중국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가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흔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만지면서 북한에 대해서 같이 협조할 것을 이까지 끌고 왔거든요. 예. 내가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하고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중국하고의 공조는 앞으로 조금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미묘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간의 어떤 이른바 패권 경쟁이 한반도 비핵화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의 패권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향해서 가는 이 과정에서는 미중 간에 예. 아주 강한 그런 충돌이랄지 이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미국,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동시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국도 역시 북한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중국의 대북 외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방식에 있어서 미중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비핵화의 목표는 같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비핵화로 가는 방식이 저는 중국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이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 이게 또 중요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게 중국의 3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지금 남북미가 끌고 가고 있는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흐름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네. 시진핑 얘기를 하거나 중국 얘기를 한 배경에는 네네. 이제 지금 물밑에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북한이 뭐 강하게 반발하는 것보다 중국이 반발하는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거를 왜 자꾸 문제 삼지라고 하는 사안이 있으니까 네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뒤에 중국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는 물론 사안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이번에 북중 간의 정상회담 2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중 간의 지금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 중국의 입장을 북한이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예. 북미 정상회담 때 좀 더 북한이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것이 마치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종해서 북한이 또 미국과 틀어지만 중국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앞서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추경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3조 8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가장 큰 두 개는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 추경안. 이거 뭐 하나 남아 있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표결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어떤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얼마 전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런 전략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 says he's going to end this conflict with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told me 3 days ago that he wants to end this in a win-win way. He thinks that's possible. 네. 자, 그리고 요 얘기 외에도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입장인데요.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일단 그 린지 그레이엄 얘기를 두 가지로 보면요. 뭐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은 윈윈 방식이 될 것이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협상장을 그냥 나온다면 뭐 박차고는 나올 수도 있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임기 안에 앞으로 이제 4년, 그러니까 뭐 재선 이게 생각 안 하고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끝낼 것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끝낼 것이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이 공화당계죠. 사실 예. 강성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던 북한 핵 문제라는 핵이라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이든 어쨌든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을 통해 해결하던 그 위협의 근원을 없애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첫 번째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방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방식, 다시 말해서 윈윈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좋고 바람직하고 둘 다에게 좋은 방식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미국에 대한 그 위협은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그레이엄은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한국식 모델이라고 했던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볼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사실은 뭐 그 리비아식 모델은 약간 비켜간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있는 모습은 뭐냐면은, 양보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과거 핵에 대해서 곧바로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과거의 미래 핵, 현재 핵보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과거 핵에 대해서 곧바로 접근해서 뭐 지금 이야기라고는 핵 무기를 반출시켜서 테네시주로 옮기는, 오크 리치로 옮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그럴 겁니다. 반면에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죠. 체제 보장해 주겠다. 완벽하게 해주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북한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고 보장해 주겠다. 리비아식 그건 하지 않겠다라고 해준 것이 핵심이다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미국이 이제 전략이나 어느 정도 세워져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네. 당근을 주겠다는 폼페이오, 네네. 채찍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존 볼턴. 네. 존 볼턴의 얘기는 뭐 리비아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은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식은 폼페이오 방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은 아니다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뒤에 배석에 서 있던 사람이 볼튼 보좌관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진이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볼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리비아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볼튼 방식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트럼프식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리비아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북한 쪽에서 생각하는 방식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의 어떤 중간 절충점을 찾겠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최고 지도자 간에 합의를 하면서 일괄타결하는 겁니다. 비핵화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는 트럼프 임기 내에 하자. 이런 정도가 최고의 수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행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비핵화를 이행을 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상당히 폭을 좁혀서 빠른 속도로 하자는 것이고 예. 또 보상도 그 행동 대행동 원칙에 따라서 보상하자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예. 그것은 이제 한반도식 해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문재인식 해법이기도 하고 김정은식 해법일 수도 있고 트럼프식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 사람의 입장을 최대한 정리해서 그것의 어떤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접근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리비아는 한반도 상황과 많이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핵 개발 방식도 다른. 그건 그 얘기고 한국에서는 코리아식 해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강경 태도로 나오는데 네. 지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고위급 회담 갑자기 네. 무기한 연기하더니 갑자기 이게 북한 탈북 그 여종업원에 네네. 대해서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그쪽에서는 이게 탈북 아니다, 납치된 네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서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는 측면.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내일 모레 있지 않습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북한 쪽이 갖고 있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북한 측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서 전달돼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남측을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주자가 지금 리선권, 예. 지금 조평통 위원장이 대표 주자로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은 북한이 남관계에 대해서 아주 남관계를 아주 깨자 또는 파탄내자 이런 차원은 분명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북측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쐐기를 박아놔야 될 것들은 이미 좀 박아놓겠다. 그러면서 판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여정업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저는 부각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북미 정상회담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비핵화 평화체제의 흐름 자체가 좀 잡히고 난 다음에 좀 더 상황이 좀 무르익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은 논의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문제가 그 가장 부각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이 경로에서 그것이 암초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죠. 보고 북한도 거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이 문제가 보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게 걸려 있어요. 북한이 교묘하게 일어나서 이 여종업 문제와 우리 이산가족 문제를 엮었습니다. 인도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엮는 바람에 우리 정부로서 대단히 이게 풀기가 어렵게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어렵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김영철에 대한 사실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이라는 그 통전부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2016년 16년 2월부터 통전부장이 됩니다. 2015년 연말에 김양근 통전부장이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 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이제 통전부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월에 되고 나서 4월에 그 여정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 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노를 했다라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사실 이걸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좀 그 시비를 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결이 다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김계관 제1부상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문제였는데 이제 남북 문제로만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가고 있어서 김용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패착을 놓고 있다. 한국으로 하여금 대단히 어렵게 몰고 가서 미국하고의 중재 역할도 어렵게 만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만 짧게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언론까지 초대를 했어요. 네. 우리 기자단은 이미 반은 갖고 지금 반은 또 간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걸 접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 폐쇄도 계속 끝까지 참 사람 마음 애를 끓게 만드는 이것도 협상 전략인가요? 뭐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우리 측이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허. 또는 극적으로 내일 정도에 북한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측을 초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지난번에 이제 한미 간에 20분 동안의 대화가 있었고, 예. 또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신호를 분명히 미국도 주고 있고 우리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 과정에 한국 언론이 빠진 그런 폐쇄 그 장면은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또 남관계도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북측이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